자, 오늘은 그 매질에 대한 역량을 좀 공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매질, 제가 자기장과 전기장을 하면서 매질에 대한 역량을 조금 따로 떼놨었는데, 여러분 보면 전기장이 있으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모델로 생각해 보면, 전기장을 걸어주면 얘가 이렇게 이 필드를 걸어주면 요 플러스는 약간 중심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 필드 쪽으로 하고, 마이너스는 돌고 있는 중심이 약간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돈다 그랬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된다 그랬었죠. 이게 이제 하나의 다이폴 모멘트라 그래서 P는 Q에 D가 생기는 작은 다이폴 모멘트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죠. 그죠?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매질의 역량, 그럼 매질 속에 그 프로톤과 그다음에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걔가 전기장에서 약간 이동해서 내부적으로 생기는 그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도 똑같은데, 마그네틱 필드는 여러분 생각했으면 기본적으로 플러스 차지 주위에 마이너스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죠? 전자가 돌고 있으면 얘가 전류가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요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마그네틱 모멘트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마그네틱 모멘트 생긴다 그랬고, 이 M을 이제 우리가 흘러가는 전류 I에다가 면적, 단위 면적 S에다가, 그리고 전류 흘러가는 것을 오른손으로 감싸서 수직인 방향, 이런 그 마그네틱 모멘트란 거를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정의한다 그랬고, 요것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요것도 하나의 매질이죠. 빈 공간에서 생기는, 이것도 매질의 효과고, 얘도 매질입니다. 매질인데, 매질이 있을 때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역량, 왼쪽은, 오른쪽은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역량,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우리 정의를 할 때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거 P, 대문자 P로 표현한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위 부피당 델타 V, 단위 부피당 델타 V에 대해서 요 조그만 다이폴 모멘트를 다 합한 거, K1부터 라지 N까지 1부터 라지 N까지 QK에 DK, 조금만 요게 마그네틱 모멘트 PK라고 볼 수 있겠죠. 매질이 있으면 안에 원자 핵과 돌고 있는 전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1부터 N까지 요 델타 V라는 작은 볼륨 속에 들어있는 원자 개수만큼 해당되는 요 조그만 다이폴 모멘트 있죠. 요걸 다 합한 거를 단위 부피가 다이폴 모멘트의 크게 해서 이게 대문자 P,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이거와 똑같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정의합니다. 이게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 그래서 얘는 단위 부피당 델타 V를 0으로 가까이 갈 때 델타 V 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MK, 이렇게 표현합니다. MK를 표현해서 이게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을 부릅니다. 이게 마그네타이제이션, 얘는 이제 폴라리제이션 그럽니다. 그게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폴라리제이션은 다이폴 모멘트 per unit 볼륨이라 그러고, 마그네타이제이션은 마그네틱 모멘트,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per unit 볼륨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매질에 대한 고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마그네타이제이션 M이 딱 주어져 있으면 임의의 볼륨이 dV''이라 그랬을 때 임의의 볼륨의
dv 프라임이라 그러고 소스죠. 소스가 있는 볼륨에 대해서 단위 부피당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대문자 m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때 이 속에 들어있는 토탈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합은 dm은 m에다가 dv 프라임으로 한 것이 되겠죠. 그죠? 이 단위 부피당 마그네틱 모멘트가 대문자 m이니까 dv 프라임 작은 볼륨 v 프라임에 들어있는 토탈 마그네틱 모멘트 이렇게 주어지고, 똑같이 폴라리제이션이 주어져 있을 때 dp는 얘는 p 벡터에 대해서 dv 프라임 이래 되겠죠. 단위 부피당 일렉트릭 폴라리제이션에 대해서 dv 프라임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그 위치에서 그 자기장에 의한 벡터 포텐셜은 우리 자기장은 벡터 포텐셜 A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일렉트릭 필드는 V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V라는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 V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곳에 생기는 마그네틱 포텐셜은 A라고 표현되는데, 요것은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에 생기는 V는, 얘는 dV는 우리가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dV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의 이게 dp 다이폴 모멘트에다가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포텐셜 차이거든요. 그 차이고, 요거는 이제 어디서 구했었냐면, 우리가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이렇게 G축상에서 D막 떨어져 있을 때, 임의의 위치 아래서 요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 했을 때 요 포텐셜 있죠. 그래서 요게 구해진 게 이 다이폴 모멘트에 대해서 요렇게 주어졌었거든요. 요게 이제 주어졌고, 똑같이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도 이 DA도 제가 이걸 먼저 가정하면 4파이분의 뮤 제로를 하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과 비슷하게 요거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에 이때는 DM에 대해서 곱하기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벡터 포텐셜에 의한 그 약간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있을 때 그 벡터 포텐셜인데, 형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태가 비슷하죠, 그죠? 형태 비슷하게 주어집니다. 이 4파이분의 뮤0하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차이고, 그 위에는 스칼라죠, 그죠? 스칼라, 여기는 벡터죠, 그죠? 이런 차이인데,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DP는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죠, 아까? 얘는 폴라리제이션이니까 대문자 P에다가 dv 프라임 하면 되겠죠. 그죠? 단위 부피당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에다가 그 부피 dv 프라임을 주면 되고, dm은 단위 부피당 마그네틱 모멘트 m에다가 dv 프라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dv는 요 위에 보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요 dv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에 이게 p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dv 프라임이고, 그 다음에 da는 4파이분의 뮤 제로에 얘가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에 요거는 m 벡터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dv 프라임 이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사실 문제가 다른 문제인데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p 벡터의 내적의 r 프라임이 이런 뭐죠? r 프라임이
그 다이폴 모멘트가 있는 소스죠. R 벡터는 뭐죠? 그 우리가 알고 싶은 위치죠. 얘는 이때 R 벡터는 어디 있습니까?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는 소스죠. 그 다음 R 벡터는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알고 싶은 필드 포인트입니다.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가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는 얘는 어떻게 주시면 이거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1 요거가 같습니다. 요거는 이전에 한번 유도를 했었죠. 해서 이 소스 포인트에 대해서 그레이디언트 취한 거는 R 프라임을 X 프라임, Y 프라임, G 프라임 넣고 R을 X, Y, G로 넣고 얘를 빼줘서 제곱의 전체의 2분의 1성 다 더하면 2분의 1성 했을 때 얘가 같았었죠. 그죠? 같았기 때문에 얘를 양쪽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얘가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도 넣고 여기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넣으면 DV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P의 그레이디언트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1이고, 그 다음에 DA는 요 벡터 마그 포텐셜은 4파이 분의 뮤 제로의 M에 곱하기 그레이디언트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게 양쪽에 자, 이게 말로 한번 풀어서 해볼게요. 한번 따라해보려 한번 말로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R 프라임 위치에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가 있을 때 R 위치의 일렉트릭 포텐셜의 기여가 DV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는 R 프라임 위치에 마그네틱 모멘트 M이 있고 R 위치에서의 벡터 마그네틱 포텐셜 기여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얘를 A를 구하고 나면, 얘를 다 구하고 나서 A를 구하고 나면 A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 어떻게 되는 거죠? A를 알면 A를 어떻게 하면 돼요? 컬을 구하면 되죠. H는 컬을 구하면 됩니다. 컬 A를 구하면 H가 나오니까 결국 이 A를 구하는 것은 A를 구하고 나서 컬을 구하면 컬 A를 구하면 얘가 H가 나오니까 결국 H를 구하는 거고, V를 구하면 그레이디언트 V를 하게 되면 얘는 이 필드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 필드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H 필드를 구하는 거 각각 다이폴 모멘트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 다이폴 모멘트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를 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고 이 식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요 그레이디언트 P하고 얘를 이제 한번 보면, 그레이디언트의 얘를 지금 제가 F라 그래 볼게요. 한번 요걸 F를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분의 1이라는 소스로부터 필드 포인트 거리 분의 1이다 라는 어떤 스칼라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는, 얘는 뭐냐면 그레이디언트의 다이버전스의 P하고 F, 요 P하고 이거를 달리 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다이버전스의 P 벡터하고 F, F하고 P 벡터하고 스칼라를 곱을 거. 벡터하고 스칼라를 곱을 한 거는 뭡니까? 스칼라입니까? 벡터입니까? 벡터죠. 벡터를 다이버전스 했으니까 값은 뭐가 돼야 됩니까? 스칼라가 돼야 되죠. 얘는 곱을 스칼라가 돼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레이디언트 F의 내적의 P하고
요거하고 더하기 P에 F에다가 다이버전스 P를 한 거. 요게 이제 스칼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위에 나온 이제 식에 요 P하고 요래 한 거 있죠. P하고 한 건데 요거를 이제 요건 방향이 같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금 요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P의 그레디언트 F는 얘 두 개는 바꿔도 상관없죠.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다이버전스의 F의 P 마이너스 F의 다이버전스 P니까 이걸 이제 써보면 다이버전스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분의 P고 마이너스의 F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F분의 다이버전스 P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지금 P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P의 그레디언트의 요식을 진행해 보면 얘가 지금 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나눠지는데 이거는 이제 소스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마이너스니까 결국 DV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DV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1이고 이것은 다이버전스 프라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의 P가 되고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P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1이 에다가 여기에 dv 프라임 빠졌네. dv 프라임 있죠. dv 프라임 여기도 dv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dv 프라임 그래서 dv 프라임 되니까 여기서 요게 dv 프라임 되겠죠. 그래 되니까 요게 이제 포텐셜 V는 일렉트릭 포텐셜은 4파 입실론 이거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의 볼륨이니까 여러분 보면 여기 이제 프라임의 다이버전스의 요거 에다가 dv 프라임 되죠. 그죠? 얘는 우리가 다이버전스의 티어렌에 따르면 볼륨 프라임을 감싸고 있는 것의 다이버전스는 얘는 그 싸고 있는 표면적 있죠. 표면적에서 얘의 그 서피스 인테그랄을 바꿀 수 있다 하는 티어렌이 있었죠. 그 티어렌이 뭐였습니까? 다이버전스 티어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얘를 S 프라임으로 바꿔주면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에 P의 요 서피스에 대해서 AN 요 서피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DS 프라임입니다. 여기 S AN 합쳐서 DS 프라임에 합쳐서 서피스 에리어의 밖으로 표면 벡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더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볼륨 프라임에 대해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P의 dv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 그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매질이 있을 때 그 폴라리제이션이 주어져 있다면 그 폴라리제이션이 주어져 있는 게 매질의 영향이죠. 그죠? 매질의 영향인데 이 포텐셜 V가 이 표를 잘 보면 4파 입실론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얘는 우리가 기본 그냥 독립된 차지가 있을 때 곁에 거리분의 차지했는 것과 모양이 똑같죠. 그죠? 왜냐면 플러스 Q가 있을 때 그 R 프라임 위치에 플러스 Q가 있을 때 R 위치에서의 그 포텐셜은 거리의 분의 그 차지 그대로죠. 근데 보니까 얘는 거리분의
거리고 얘도 거리 딱 돼 있죠. 위에는 지금 적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서피스 에어리어에 대한 적분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건 볼륨에 대한 적분이 돼 있죠. 그러면 이 볼륨 적분돼 있다는 얘기는 이 위에 분모에 일렉트릭 필드는 거리분의 차지죠, 차지. 토탈 차지니까 서피스 에어리어에 대해 적분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는 뭐에 해당됩니까? 차지는 차지인데 어떤 차지입니까?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볼륨 차지 덴시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매질이 있을 때 매질이 있는데 요 매질이 있을 때 얘는 꼭 뭐처럼 행동하냐면 어떤 매질이 P라는 이게 있잖아요. P라는 물질이 있으면 표면에 플러스 차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 보입니다. 그 표면에 이런 서피스 차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서 얘를 우리가 로의 P 폴라리제이션인데 서피스 폴라리제이션의 서피스 차지 덴시티인데 이게 S다. 서피스 차지 덴시티인데 폴라리제이션이 생긴 거다 생각해서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운드 서피스 차지 덴시티스라고 합니다. 바운드 서피스 차지 덴시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조그만 공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 유전체 공을 생각해보면 얘가 폴라리제이션이 좀 생기죠, 그죠? 좀 생기면 이게 폴라리제이션 생겼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생겼는데 그러면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생각해보면 이 속에 다 합하면 0이고 표면에 꼭 플러스 차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그 다음 표면에 마이너스 차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폴라리제이 생기는 표면에 보이는 요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볼륨에 대한 차지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지금 얘를 그래서 우리가 볼륨 차지 덴시티인데 요게 보면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 볼륨 차지 덴시티다. 그래서 얘를 바운드 되어 있는 볼륨 차지 덴시티라고 합니다. 볼륨 차지 덴시티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제가 문제를 하나 본다 그러면 구가 있는데 이 구가 요 속에 균일한 폴라리제이션 벡터 P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동그란 공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유전체 공이거든요. 유전체 공 속에 폴라리제이션이 P로서 일정하다 생각해 봅시다. 일정하다 생각해 보면 이 속에 볼륨 차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 P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요 속에 이 위에 식을 가지자면 마이너스 다이버전스의 P 프라임이다. 그래 돼 있으면 이 속에 꼭 차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P가 일정한 상수입니다. 상수인데 다이버스 취하면 어떻게 되죠? 일정한 상수 벡터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버를 취하는 애 미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정한 상수를 다이버를 취하게 되면 값은 0이 되겠죠. 0이 되니까 여기 없는 거거든요. 차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해보면 이 속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같죠, 개수가. 정렬이 되어서 보면 여러분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계속 같은 개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은 볼륨 차지로 생각해 보면 항상 마이너스에 있으면 플러스에 있기 때문에 합칭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얘 구라 그랬을 때 그 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표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다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요 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만 쫙 모이겠죠. 위에는 플러스만 쫙 이렇게 모일 겁니다. 끝이 보일 거고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를 이제 이 식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왼쪽 식을 본다 그러면 자 보면
지금 요 표면에서는 P가 요 표면에서 AN이 어떻게 됩니까? 요게 AN이죠. 그죠? 여기서는 이게 AN이고, 여기서는 AN이고, 여기서는 여기 AN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여기가 AN이고, 여기서는 여기 AN일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AN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P는 한쪽 방향을 주어져 있죠. 그죠? 주어져 있으면 이 P하고 AN을 내적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최대하겠죠. 여기서는 최소가 되겠죠. 여기 되겠죠. 왜냐면 AN이 이리로 가니까. 이쪽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되고 여기 원점 80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되겠죠. 또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지금 보면 이 표면 전환 요소는 P에다가 AN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surface charge density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런 물질이 있을 때 꼭 볼륨 차이즈 덴시티와 그다음에 서피스 차이즈 덴시티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럼 망할 필드도 한번 요거랑 기억하고 있다가 망할 필드도 한번 볼까요? 한번 망할 필드도 보면 지금 여러분 보면 망할 필드를 가보면 아까 되돌아서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똑같이 생각해보면 m에 곱하기 돼 있잖아요, 그죠? m 곱하기 돼 있는데 요게 이제 m 곱하기 이걸 이제 보면 제가 이거를 해보면 DA가 어떻게 되죠? 4파이분의 뮤 제로의 m 벡터 곱하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는 우리가 m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얘는 지금 뭐가 같냐면 얘는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1에 컬 m 프라임 m 프라임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m이 제 벡터 아이덴티티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요거는 지금 얘는 지금 벡터고 얘는 지금 스칼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의 컬에 F의 A라는 F의 M이라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는 앞에 거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 F의 곱하기 M하고 더하기 F의 컬 M하고 잠깐만요. 이 식이 벡터 아이덴티티가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얘하고 얘를 반대로 취하면 요거를 일로 넘기면 얘 일로 넘기고 얘는 이로 넘기면 얘를 반대로 취하면 M 곱하기 그레이든 F 프라임 는 제가 넘기면서 부호를 반대로 해줬죠? 얘를 넘기면서 반대로 해줬죠, 그죠? 네, 반대로 해주면서 요거를 F의 컬 M 마이너스 컬의 F의 M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F를 이제 R 벡터 마이너스 M 곱하기 그레디언트 프라임을 하고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의 1은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의 컬 M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의 M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야 되니까 위에 요 식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설명이 됐죠. 그죠? 아까 스칼라 포텐셜인 경우는 순서 요걸 바꿔줘도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벡터니까 얘 앞뒤를 바꾸면 부호가 반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 부호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 dv 프라임이 없네. 여기 dv 프라임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 되니까 요거를 쭉 이제 보면 요거를 이제 고려해서 요 식을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뭐냐면 A 벡터는 D를 다 합한 거니까 4파이분의 뮤 제로에 얘가 앞에 거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의 컬 M 프라임의 dv 프라임이고 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4파이분의 뮤 마이너스의 4파이분의 뮤 제로의 볼륨 프라임의 얘도 볼륨 프라임이고 컬 프라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분의 M 벡터의 dv 프라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요게 벡터 아이덴티티 따라서 요게 이제 어떤 벡터 아이덴티티가 있냐면 인테그랄의 볼륨에 대해서 아까 다이버전스 티어렘하고 비슷하게 어떤 게 있냐면 컬 f의 dv 프라임은 얘는 이 dv 프라임 감싸고 있는 변적에 대해서 s 프라임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f의 곱하기 ds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하죠, 여러분. 비슷한 벡터 아이덴티티를 써서 이게 컬 프라임의 f의 dv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dv 프라임은 요 f에다가 요 ds로 ds로 감싸는 것과 같다. 라는 벡터 아이덴티티를 써서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서피스에 대한 로 바꿔주고 얘를 아까처럼 an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하고 ds 프라임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식이 어떻게 되냐면 a가 인테그레이션의 v 프라임의 4파이분의 뮤 제로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1의 컬 m의 dv 프라임 이렇게 줘지고 뒤에는 면적 s에 대해서 s 프라임에 대해서 4파이분의 뮤 제로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분의 1에 m을 그대로 써주고 이것처럼 벡터에 대해다가 m에 대해서 곱하기 ds 프라임인데 얘는 an에 대해서 ds 프라임 이렇게 그래 바꿔졌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 있어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아까 일렉트릭 필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딱 이해가 되죠. 아까 일렉트릭 필드도 볼륨에 대해서 바꿨고 서피스에 대해서 바꿨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는 마그네틱 필드니까 거리 소스 포인트하고 필드 포인트 거리의 분에 얘는 뭡니까? 볼륨에 대해서 했으니까 자기장의 소스는 뭐죠? 커런트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를 나타내겠습니까? 전류를 나타내겠죠. 볼륨이니까 뭘 얘기하겠습니까? J를 나타내겠죠. 볼륨 커런트 덴시티 J를 나타내고 얘는 서피스 에리어죠. 그럼 얘는 뭘 나타내겠습니까? K를 나타내겠죠. 서피스 커런트 덴시티 K를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의 첫 번째 우리 그 생각은 유전체가 있을 때 혹은 마그네틱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을 꼭 차지가 있는 것처럼 혹은 전류가 돌고 있는 것처럼 바꿔서 해석하는 게 여기에 메인 주제거든요. 그럼 여기 돼 있으면 여기서 컬 이 부분은 얘는 뭐가 같으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J와 같고 얘는 뭐가 같으냐면 K와 같습니다. J와 K와 같습니다. 이거는 Surface Current Density고 J는 볼륨 커런트 덴시티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이거는 M이란 게 있을 때 꼭 전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특별히 JB로 표현합니다. 바운드. 얘를 K도 바운드 해서 얘는 바운드 볼륨 커런트 덴시티 이렇게 표현하고, K는 바운드 서피스 커런트 덴시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JB는 그레이디언 컬의 M으로 표현하고, 얘는 M에 대해서 AN 서피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꼭 커런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는 꼭 커런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석을 만드는 방법이,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이 전류를 흘려주는 코일을 가지고 자석 만들 수 있죠. 자기장 만들 수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여러분이 자석을 갖다 놔도 되잖아요. 자석에는 전류가 안 흐르죠. 안 흐르는데 자기장을 만드는 거 보면 그 속에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은 전류가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매질이 있는 거를, 자석이 있는 거를 이런 전류가 흐르는 걸 바꿔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이제 머티리얼에 관한 이제 고려가 일렉트릭 필드에 있어서도 머티리얼 공유되는 거를 고려를 했고, 그다음 마그네틱 필드에 관한 것도 우리가 아까 고려를 한 거거든요. 자, 일렉트릭 필드는 쭉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가 된 거죠. 지금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일 때는 우리가 매질을 바운드 차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고, 마그네틱 필드인 경우는 바운드 커런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거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 전기장부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기장일 때는 차지잖아요. 그죠? 차지인데 이 차지는 차지의 소스는 여러분 그 차지가 만들어내는 건 뭘 만들어내죠? 차지가 있으면 뭐를 만들어내죠? 전기장을 만들어내죠. 자, 전기장을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냐면 전기장의 소스는 우리 전기장 다이버전스 입실론 제로, 이거는 얘는 우리가 다이버전스 D는 로우라 했는데, 전하의 소스는 전하를 일렉트릭 필드를 만든다라는 거죠. 얘는. 그죠? 이게 막스웰 방정식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이 전하 밀도가 프리 전하 밀도하고, 그러니까 실제 전하하고 바운드 전하 두 개가 다 전기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다이버전스 이렇게 입실론 제로 이란 것은 우리가 임의의 점에서의 전기장은, 그죠? 풀이 독립된 차지가 있어도 전기장을 만들죠. 근데 아까 보니까 바운드 차지가 있어도 전기장을 만들죠. 그죠? 매질에 의해서 속에 생기는 바운드 차지도 전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로비가 이제 프리 전하에다가, 그 다음에 이 로비는 아까 다이버전스, 여기 보면 얘는 마이너스의 다이버전스의 폴라리제이션 P였죠. 그죠? 바운드 차지는 마이너스 다이버전스 P였습니다. 그럼 요를 쫙 넘기면, 얘를 쫙 넘기면 다이버전스의 입실론 제로의 E 더하기 P는 로 F가 되죠. 독립된 차지 F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된 차지 F 차지에다가 만들어지는 게 폴라리제이션이 들어가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폴라리제이션을 이제 요 입실론을 합쳐가지고, 얘들 합쳐가지고 디스플레이스먼트 D라는 걸로 얘기해 주거든요. D를 해주니까 이 다이버전스 D는 로 F라는 우리 맥스웰 방정식에 예전에 얘기했던 D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데 이 D가 유도되는데, 이제 여기서 P가 생각해보면 이 P는 외부 전기장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죠? 떨어져 있어서 전기장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어지겠죠, 그죠? 얘가 길어집니다. 전기장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플러스는 전기장 방향으로 가고 마이너스는 전기장 방향으로 가고 플러스는 전기장 벌어진 방향이니까 저기 세면서 길어질 겁니다. 길어지면 다이폴 모멘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이가 길어지니까 커지죠. 그래서 이 필드는 이제 비례합니다. P는 E에 대해서 비례하는데 이 비례 상수를 우리가 입실론 제로를 생각하면 입실론 제로에 대해서 카이 E라 그래서 이렇게 선형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폴라리제이션은 전기장이 비례하는데 이 전기장이 비례하는 요 비례 상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electric susceptibility라 그럽니다. 빌레티라 그러고 얘를 이제 넣었던 D 필드를 입실론 제로의 E 더하기 요 P를 카이 E에 입실론 제로의 E를 써서 얘가 1 플러스 카이 E에 입실론 제로의 E 필드를 해서 얘가 입실론 R에 입실론 제로의 E 필드가 되고 얘를 합쳐서 입실론 E라 해서 얘가 다이렉트릭 컨스턴트가 되거든요. 다이렉트릭 컨스턴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거는 매질을 그 속에 전기장 때문에 폴라리티 생기는 걸로 바꿨고 그 폴라리티 생기는 것들이 새로운 전기장을 소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원래 입실론 제로 E에 기하한다 그래서 이 바운드 차지가 여기에 더해지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이 폴라리제이션이 합해지면서 우리 이제 순수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T라는 걸 정했을 때 얘는 절해체 매질에 상관없이 프리한 독립된 차이 있을 때만 얘가 개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질이 있을 때 우리가 상관없이 연속이다 그랬는 거는 다이버전스 D는 0이라 해서 D의 수직 성분은 유전체를 지나갈 때 다 똑같다 그랬죠. 그죠? 기억나요? 다 똑같으니까 유전체를 지나갈 때 D의 수직 성분은 다 똑같이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 이유는 프리 차지, 독립된 차지에 의해서만 얘가 영향을 받고 이 필드는 보는 것처럼 프리 차지에다가 이렇게 바운드 차지 영향을 둘 다 받기 때문에 이 필드는 매질이 들어갔을 때에는 막 바뀌는 양인 거죠. 자, 이와 똑같은 생각으로 이제 자기장에 갔을 때 이런 보면 자, 자기장이 이렇습니다. 자기장일 때 이제 보면 자기장일 때도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in free space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M이 0이죠, 여러분.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없죠, 여러분. 그죠?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프리 스페이스에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컬 H는, 우리가 J라는 식을 했었죠, 그죠? 이거는 뭐였냐면, 이 자기장은, 요 H는 뭐였냐면 컬에 이제 뮤 제로분의 B 이래 줘졌습니다. 근데 이 전류가 있으면 B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전류가 있으면 B가 생긴다는 건데 여러분 보면 이 전류는 실제 전류도 전류지만 방금 마그네틱 필드에 마그네틱 물질이 있으면 마그네틱 머티리얼이 있으면 걔 자체에도 바운드 전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이 우리가 뮤 제로분의 아까 똑같습니다. 모양 보면 이 B 필드는 아까 이런 보면 이 필드의 소스가 프리 전하와 바운드 전하 했던 것처럼 요 자기장은 뭐냐면 흘러가는 전류 JF하고 요거는 이제 미디엄 속입니다. 미디엄 있을 때는 그리고 바운드 전하 두 가지 의해서 이 자기장 B가 생깁니다. 그쵸? 자기장 B는 실제 전류가 흘러도 B가 생기지만 어떤 마그네틱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의 바운드 전류에 의해서도 B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JB는 아까 위에서 컬 M으로 줬으니까 얘는 JF에 플러스 컬 M 이래 주어집니다.
자, 이래 주어지니까 요 JF는 컬 H죠. 컬 H고 얘는 컬 M이죠. 요거는 이제 합쳐져서 컬의 H 플러스 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뮤 제로분의 B는 H 플러스 M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B는 우리가 뮤 제로의 H 플러스 M인데, 여기서 M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마그네틱 모멘트는 자기장 외부에서 걸어주면 얘가 정렬이 되면서 그 자기장에 딱 방향에 이렇게 정렬이 되니까 그 자기장 방향으로 좀 세지거든요. 그쵸? 네, 세집니다. 그래서 마그네틱 모멘트는 아까 전기장 속에 다이폴 모멘트 있었던 것처럼 늘어나는 것처럼 이 자기장은 돌고 있는 전류가 그 방향으로 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렬이 되면서 세지면서 M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M은 얘는 자기장이 비례하는데 이 비례상수가 카이 M이다. 이렇게 돼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비슷하게 얘를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의해서 내부 정렬되어 있는 그 원자들이 쫙 정렬되어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한쪽으로 쫙 그 방향을 정렬하니까 그 방향으로 자기장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얘를 뮤제로의 H 플러스 카이 M의 H 이래 되고, 얘는 뮤제로의 1 플러스 카이 M의 H다. 그래서 얘를 합해서 얘를 뮤제로의 뮤R H 해서 뮤의 H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가 되는 거, 마그네틱 펄미어빌리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렐러티브 마그네틱 펄미어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율 자속을 투자시키는 율이라 그래서 투자율을 그러거든요. 그래서 B필드는 뮤H라는 우리 식을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앞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 우리가 마그네틱 물질이 있을 때는 B가 뮤 제로 H에서 얘가 렐러티브 마그네틱 퍼미빌리티 뮤 R을 해서 뮤 H로 생각하면 되고, 아까 일렉트릭 필드일 때는 보는 것처럼 D는 입실론 E 이렇게 표현하면 됐었죠. 그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거를 제가 물질에 대한 것의 일렉트릭 필드의 영향은 계속의 폴라리제이션이 생긴 걸로 우리가 생각했고, 마그네틱 필드인 경우는 안에 마그네타이젤이 생겨서 걔가 마그네틱 필드에 영향을 주는 걸로 제가 바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D는 입실론 제로 E에 P라는 관계가 이제서야 유도가 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식을 쓰고 이에 대한 유도를 제가 그 당시에 마그네틱 필드와 연관지어서 설명하겠다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걸로 생각해서 참 이 설명이 머리가 참 좋죠.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거를 물질 속에 차지가 있는 것처럼 바꿔 생각을 했고, 마그네틱 물질이 있으면 그 속에 전류가 돌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석이 있으면, 얘는 영구 자석이 있으면 걔는 땡기잖아요. 땡기는 에너지가 없어도 땡기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배치가, 얘가 전자가 원자를 막 돌고 있는데 얘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겁니다. 몰려 있는데 걔가 영구 자석처럼 계속 그 방향으로 전류가 돌고 있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요게 철이란 거거든요. 영구 자석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그 영구 자석을 만들 때 철들은 얘가 이 마그네타이제이션 방향이 어느 왼쪽, 오른쪽 이래가지고 다 합쳐서 0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0이 되어 있다가 자기장을 딱 끌어주면 얘가 정렬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그러죠. 도메인. 그래서 요 물질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면
요 매질에 대한 거를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바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한번? 매질이 있을 때, 따라해볼래요, 한번? 매질이 있을 때,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는 폴라리제이션이 생기고,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생긴다.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매질은 차지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매질은 작은 전류 루퍼에 생긴 것처럼 생각한다. 그 작은 전류 루퍼가 뭐냐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인 거죠. 그렇게 바꿔서 이제 우리 문제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질이 있다는 얘기는 생각해보면 원자 핵을 생각해보면 빈 공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공주 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철학적인데 물질이 그 흙이랑 이걸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데 얘를 뭔가 채워져 있는 걸 느끼죠.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자 핵이 있으면 대부분이 비어져 있거든요. 그 공간은 비어져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런 전류가 돌고 있고 차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디스플레이스 되어 있는 걸 바꿔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느낄 때는 뭐가 있는 것처럼 느끼죠. 얘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닌자 이런 데 보면 비가 오면 칼을 가지고 있으면 칼을 가지고 우산을 만드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팽 돌리면 또 우산도 우산 살이 하나도 없는데 우산이 위에 없는데 얘를 빨리 들면 어떻게 돼요? 빨리 되면 이게 비가 떨어지면 신경전 안 하잖아요. 실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거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하가 생기고 전하의 움직임으로 바꿔 해서 하는 거는 물질을 우리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한 5분 쉬었다가 그럼 우리 다음 인덕턴스에 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